네, 잠시 후면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너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기록된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오태석 제1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전달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잠시 후 20분 뒤인 8시 8분 43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 이제 발사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다누리가 발사되는 미국 플로리다 지금 현지의 미 우주군 기지 날씨는 매우 좋은 상태여서 그리고 관련 로켓이 이제 기립 작업을 완료하고 발사 카운트다운을 대기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 X의 펠컨 9 이 발사체에 실려서 간다고 하는데 스페이스 X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스페이스 X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발사체로 보내면 좋은데 예. 얼마 전에 성공했던 누리호는 그랬죠. 아직 그 용량이 되지를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 X는 성공률이 거의 98.9%가 달하나 되고 안정적인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누리호 발사로는 안 되는 게 이게 추진체가 그 정도까지는 못 가나 보죠? 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엔진의 그 추력, 그 용량이 아직은 그 정도가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 이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31년에 달 착륙선은 우리나라 발사체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번째 달 탐사국이라는 게. 네, 7번째라고 하는 게 첫째는 정확하게는 이제 달 궤도선을 보낸 나라로서 이제 저희가 7번째 나라가 되고요. 6번째는 인도인데 2008년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 이제 14년 만에 저희가 이제 궤도선을 보내게 됩니다. 예. 궤도선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일단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첫 시작을 서막을 여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1992년에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저희가 지구 저궤도에서 올렸습니다. 그 이후 이제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렸는데 30년 만에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우주 공간으로 처음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지구로부터 달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죠? 38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38만 킬로미터? 네. 예. 거기까지 보내서 그 달 궤도선이라는 게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 도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누리는 달 상공에 100km 상공에서 하루 12번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 다누리라는 게 얼마나 큰 그 탐사선인 건가요? 네, 다누리는 일단 그 길이로만 따지면 태양전지판을 펼치게 되면 6.3m 정도의 6.3m? 크기고요. 예. 무게는 678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다누리에? 네, 다누리는 일단 인공위성처럼 직육면체 모양의 이제 본체가 있고 양옆으로 이게 태양전지판이 펼친 모습인데요. 총 6개의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는 저희 이제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했는데 고해상도 카메라라든지 자기장 측정기 이런 우주 인터넷 장비 등이 좀 있고 나머지 하나가 특이하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한 카메라 장비가 이번에 나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다누리에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서 하는 미션 같은 거는 뭐예요? 이 친구는? 다누리는? 다누리는 예. 이제 미션은 크게 3가지 미션을 저희가 이제 줬습니다. 하나는 달의 표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카메라로 일단 달 표면을 촬영을 해서 2031년에 저희가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인데 어디에 착륙할 게 좋은지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우리 데이터로 하게 되는 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달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장 측정기라든지 감마선 분광기도 이런 과학 장비를 싣고 가면 달 표면의 광물이라든지 원소 지도를 좀 작성을 하고 또 달 자기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예. 해외 과학자들이 매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 달의 이제 자원 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달에 가서 달에서 지구까지
데이터를 끊김없이 안전하게 지구로 전송할 수 있는 우주 인터넷 기술을 이제 실험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여건이 된다고 하면 BTS의 뮤직비디오를 끊김없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밌네. 네. 이게 지금 한 7년 걸렸습니까? 예, 프로젝트 기간이 이제 총 7년이 좀 걸렸습니다. 당초보다 좀 여러 차례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났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7년 동안의 준비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누리호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처음 계획에 비해서 시행착오도 많고 이제 우여곡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설계했던 궤도선 무게가 550kg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부품을 가볍게 하는 게 좀 한계에 좀 다다른 측면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 구조체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 또 탑재체가 추가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무게가 당초보다 20%가 늘어나서 총 678kg이 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증가되면 달에까지 가는데 연료를 많이 소비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이제 임무 수행 달 궤도에서 1년 동안 활동하도록 되어 있던 게 계산을 해보니까 짧게는 3개월 아니면 길게 6개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구심을 했고 그 해결책으로 연료를 덜 소비하면서 달에 가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달 궤도에 도착하기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 정확하게 언제 도착하게 된다고요? 달 궤도 진입에? 이번에 쏘면? 예, 이번에 쏘게 되면 4개월 반 정도가 걸려서 12월 중순에 지금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순.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뭐 통신도 하고 다이너마이트 뭐 음악도 좀 한번 틀어보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그 달 궤도에서 초기 이제 세팅하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있는 6개 장비들 하나하나 이제 관련 미션들을 1년 동안 수행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을 확보해 나갔고 앞으로도 또 어떤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누리호 통해서도 많은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번 다누리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주 탐사에 기반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들을 이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일단 지구에서 달로 이 탐사선이 가는 경로를 설계하는 기술이 이제 복잡한데 특히 이번에는 달로 바로 가는 궤도가 보통 한 달 걸리는 궤도인데 그게 이제 4개월 반을 걸려서 태양까지 갔다가 지구로 돌아와서 이제 달로 가는 매우 복잡한 경로를 우리가 설계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경로에 따라서 정확하게 탐사선을 이동시키는 또 관제 그때그때 이렇게 기동을 시켜서 그렇겠습니다. 경로를 하는 그 기술. 그 다음에 탐사선과 계속 통신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또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우주 통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군요. 엄청난 기술이고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오태석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잠시 후 8시 8분 43초에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발사기지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됩니다. 방금 전에 과학기술부 오태석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최강시사 2부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그리고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와 함께 이 다누리호가 풀어줄 달의 미스터리 그리고 달 탐사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 엑소.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그리고 KBS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분 박대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박대 기자는 지난번에 나로 우주센터도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총 3번 갔었네요. 예. 2차례에서 2번째 성공하는 거 보고 참 감격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좀 가슴이 뜁니까? 오늘은 아마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사 성공 확률이 98.9%라고 방금 펠콘 9이 예. 워낙 안정적인 발사체이기 때문에 아마 궤도로 가는 건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고요. 100분의 1 확률로 실패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국가 주도한 위성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이제 심우주로 나가는 건 처음이긴 한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우주라고 박대 기자를 했는데 심우주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쏘아 올린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예. 지구의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성공한 게 저궤도 600에서 800km인데 예. 그런 걸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까지 가는 거는 600에서 800이 아니라 거의 38만 킬로미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38만 킬로미터.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깊은 우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오태석 차관이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렇게 태양 갔다가 지구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게 나비처럼 예? 다시 이제 달로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긴 항로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일단 설명드리자면 예. 바로 달로 바로 가면 제일 좋죠. 빠르고 예. 3일 만에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 아폴로 우주 계획처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달 궤도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역추진을 해줘야 달 궤도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됩니다. 한 25% 정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해서 일단 태양 쪽으로 갑니다. 태양 쪽으로 가다가 예. 태양에서 가다가 다시 지구 중력에 끌려 다시 지구 쪽으로 오는데 천천히 떨어지고 있을 때 지나가던 달 궤도로 이제 진입하는 식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가는데요. 비유로 하나 드리자면은 달이 포수고 지구가 투수라고 치면은 예. 우리가 이 다누리호라는 공을 던질 때 예. 빠르게 직구로 던지면 제일 빠르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살짝 위로 토스를 하면은 천천히 잡기 편하게 가게 그러나 되는데 안정적으로 예. 잡을 수 있게 좀 느리게 가게 되는 것이죠. 대신. 그 달 궤도에 안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게가 늘어난 이유도 미국 나사 측에서 이런 장비 6개 중에서 5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고 한 개를 미국에서 이제 좀 실어줘 우리가 많이 자문해 줄게. 그래서 중량이 기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된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굳이 비유를 들자면 스키를 탈 때 좀 덩치가 큰 사람이 속도를 막 내면 나중에 그 속도를 멈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지그재그로 가지 않습니까? 천천히.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중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무게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연료를 좀 줄이고 그 줄인 연료를 어떻게 그러면 최적화 쓰냐? 그거는 이제 속도를 다른 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BLT라는 궤도를 통해서 나비처럼 천천히 날아서 예. 이제 마지막에 역추진을 최소화시키자. 그게 BLT예요. 네, 네, 블랙 루나 트랜스퍼라는 궤도입니다. 네. 갑자기 샌드위치가 생각이 나서. 예. 이런 식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런 궤적으로 가는 이 사례들이? 궤도가 사실 예.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궤도고 1990년경에 이제 외국에서 처음 나온 궤도인데 일본에서 한 번 또 미국에서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있고 그 이후로 아마 몇 번 정도는 갔을 텐데 자주 가는 궤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가장 최근에 네. 6월 말에 이게 또 우리나라 다누리 말고도 2026년 7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서 직접 이제 인간이 달에 가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파일럿 답사 느낌으로 6월 말에 이 똑같은 궤도로 캡스톤 시험 비행 위성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상당히 어려운 궤도이긴 하기 때문에 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제어해서 보낸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반 동안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안착될 수 있을지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 정도로 아까 심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우주라고 그러셨죠? 딥스페이스. 딥스페이스. 심우주 선상에 있는 그런 그 탐사선하고 한국의 관제탑하고 연결이 돼서 이거를 계속 내비게이트 조정하는 식이잖아요. 우리가 드론 조정하듯이.
야, 저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신 자체가 예. 결국 전자기파를 쓰기 때문에 빛의 속도거든요. 근데 심우주라고 해봤자 결국 달에서 지구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기 때문에 뭐 우주가 최근에 제임스 웹 망원경은 135억 년 전에 은하까지 포착할 정도로 그런 전파까지 우리는 포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달 근처 궤도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서로 이제 제어가 가능하고 대단하네. 궤도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야, 과학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발달했군요. 예. 근데 여경구 님이 이제 그냥 달에 토끼가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 예,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달의 생성의 미스터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가가지고 좀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사실 그 한 가지 장비 빼고는 다 이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한 각 기관에서 장비를 실었어요. 예.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측에서 만든 자기장 측정기는 우리나라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이제 계속 나와서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벤 앨런 때라 그래서 예. 다른 자기장이 없거든요. 근데 특정 지역은 자기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들고 가서 이걸 통해서 달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기온은 뭔지 이런 것들도 측정할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BTS의 다이너마이트 음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달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KBS 1라디오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네. 너튜브도 볼 수 있고. 그런 장비도 싣고 이게 가고. 그동안도 이제 달 궤도로 간 것들이 지구가 통신을 하긴 했는데 네. 인터넷에서 쓰는 TCP/IP라는 표준화된 인터넷 규격을 사용하지 않은 통신 방식이었거든요. 예. 예전에 라디오 통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것은 거기서 바로 인터넷 규격의 통신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찍은 사진을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좀 훨씬 더 진보된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이 이번에 다누리호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는 진짜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예. 지금 8시 7분 53초인데요. 제가 8시 8분 43초에 발사된다고 했잖아요. 잠시 후에 발사됩니다. 지금 현장 중계를 지금 1TV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KBS 1TV에서. 그래서 현장 중계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있는 절차이고 예상 가능한 절차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alcon 9 is in startup. 예, 팔콘 9 Vehicle is in startup, which means that both stages are 50초 beginning 정도 to 이제 1단, pressurize for the 2단 압력이 pressurize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LD is go for 2 and 24. The launch director has given the 예, final 런치 go. 디렉터가 All systems 이제 are go for launch of 발사를 Falcon 9 KPLO. 오더했습니다. 다누리호의 발사가 임박해 있습니다. T-minus 30 seconds. Stand by for terminal count. 30초 전입니다. Fifteen,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Countdown, Dino. Vehicles PT downrange. Stage 1 propulsion is nominal. Falcon 9 has successfully lifted off 팔컨 from Space 9 Launch Complex 성공적으로 48 발사가 되었습니다. carrying the KPLI 우주정거장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So we are beginning to throttle BTL down the 궤적 engines on the first 방식으로 stage. 우주로 Prepare for a period 비행을 known as Max Q. 운행하게 됩니다. Max Q 기간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추력을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ax Q.
And there was max Q. Max So Q. the engines are coming back up to full power. 가동되었습니다. 엔진이 풀 파워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1분 뒤가 지나게 되면은 미코가 진행되게 됩니다. 발사체 1단 엔진 정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몇 분 지나게 되면은 2단 엔진 2차 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코 1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1단계의 엔진이 정지되면서 2단계 엔진 분리를 준비가 되게 되고요. 또 2단 엔진이 정지가 됩니다. 1단 엔진은 저희 드론 선박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요. 2단계는 계속해서 SES 2단계로 진행됩니다. 멀린 엔진이 2단계로 점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다누리 호를 원하는 궤도로 올려놓게 됩니다. Those events are coming up in about 10 seconds. 지금 10초 후에 메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펠컨 9의 모습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Main engine cut off. 메인 엔진 분리되었습니다. And back ignition. 점화 시작되었습니다. We saw the confirmation of safe 지금 separation. 1, 2단 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메릴린 엔진 2단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몇 초 후가 되면은 페어링 분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상단의 2단과 Bearing separation confirmed. 엔진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페어링 분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And off they come. So, 이제 페어링 분리 되었습니다. 이 페어링 허브가 이제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귀환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With the help of our recovery vessel Bob. 저희 바브 회수 선박에 의해서 회수될 예정입니다. So we're coming up on T plus Signal, Bermuda. 4 minutes into the mission. We have a couple of views 네, on screen. 다누리호 지금 미션까지 발사 4분 정도 성공돼서 남았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분리 1단계 모습이 됐고요. 영상으로 그 다음에는 보여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가 예. 택배를 실어 나르고 있는 과정인데 예. 이제 1단 택배 기사는 이제 배송 완료했다 하고 이제 2단이 분리되고 최종적으로 이게 안에 있는 이 다누리 탐사선이 분리가 돼서 스스로 이제 이런 WSB 또는 BLT 궤적을 돌아서 리본 모양으로 달에 4개월 반에 걸쳐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뭐 100%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점은 이 펠컨 9이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스페이스X에서 그렇죠. 한 택배 기사님이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해서 이 택배 기사님은 그러면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와서 발사대로 다시 딱 이렇게 씁니다. 마치 SF 영화처럼. 진짜요? 예. 지금부터 한 4분 정도 뒤쯤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대단하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쏘아올린 로켓도 6번 동안 재활용했고 예. 7번째 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과거의 엄청나구나. 그런 기술이. 그 우주 탐사 때보다 비용이 10분의 1, 뭐 많게 보시는 분은 100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왜 최근에 이제 우주 여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달 탐사를 여러 나라들이 뛰어들고 있냐면은 결국은 이런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비용의 혁신 이런 것들이 이걸 많이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1단 분리되고 2단 분리돼서 페어링 분리하고 그다음에 2단 엔진 뭐 달 탐사선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다음에 예, 4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달 탐사선이 분리가 되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궤도로 간 다음에 지구로 이제 첫 송신을 하게 됩니다. 발사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요. 저 스페이스X의 추진체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 추진체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 반복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여러 번 뭐 10여 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고 10여 회 이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사조차도 못한 국가가 못한 거를 한 기업이 해낸 거고 이걸 따라서 이제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예. 다양한 기업에서 이걸 따라하고 누리호조차도 이렇게 그 로켓을 여러 개로 이제 유니트화시킨 클러스터링 기술인데 이것도 나중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리호도 지금 그런 방식을 해서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누리호에 있는 우리의 독자 기술은 지금 뭐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사체가 성공을 하긴 했는데 예.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탐사선 달 탐사선 우리 택배 기사 누리호에 실어 가면 되잖아. 왜 다른 택배 기사 쓰냐? 근데 그거는 누리호 자체가 적게도 이제 600에서 800km 목표로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철이다. 지하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누리호로 점점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2030년에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군요. 그걸 통해서 예. 아마 달 탐사선이 또 추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번째라고 하는데 다른 세계 그 우주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들도 진짜 주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가슴이 벅차는 건가요? 이제 뭐 달 이렇게 궤도선이긴 하지만 예. 달에 가는 것들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과학 잡지에도 상당히 그렇군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중에서 광시야 편광 카메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계 최초로 달 표면 전체에 대한 편광 지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달 자원, 헬륨3 같은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원들이 어디 있는지, 티타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나사에서 준 카메라가 있어요. 섀도우캠이라고. 우리가 달에 간다고 하니까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공유하자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실어줬는데요. 그게 달 사진이 잘 없는 지역이 달 극지역입니다. 탐사가 안 된 지역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극궤도로 돌면서 달 극지역들을 촬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사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른 유인 우주선이 달의 극지역에 착륙할 수가 있는데 착륙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아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못했던 거 안 해봤던 거를 지금 하는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걸 지금 반복하는 건 아니군요. 단순히 7번째의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예. 이게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나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6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누리호가 그런 거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참여하고 있는 거고 예. 이거가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성공하면은 결과적으로 2026년에 돌아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네. 추진체가 돌아오고 있네요. 진짜. 네. 참 대단하군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표면적인 기술 7번째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화면에는 좀 나오고 있고 KBS 1TV에는 계속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의의 같은 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낼까요? 네. 네. 이게 뭐 아직은 처음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물체를 위성을 처음으로 지구 궤도가 아니라 지구 궤도 밖의 우주로 이제 나아가는 첫 번째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간단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달이 참 가까워 보이지만은 정말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이번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커지고 다음 세대에서는 달에 발을 딛는 그 한국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짤막하게 말씀 한마디만 예. 드리자면 결국 이게 시작이자 끝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같이 참여하고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발사하는 달 착륙선 계획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이런 다누리호의 그 1차원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그 누리호도 4번 더 발사를 할 거고 다누리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들 탐사선들이 발사될 계획이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그리고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